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받고 있는 어떤 귀족 국회의원들입니다. 세상이 정권이 바뀌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행동하고 있죠. 지금 국민들은 멘붕 상태인데 이 지금 야당의 수권 자세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김 선생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 1월 17일 날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6,000표를 정상적으로 개표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서울 이제 양천인 경우에는 투표자가 30만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표기가 아마 12개 정도가 배치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대는 부재자 선거 개표기고 그렇게 된다면 유력 후보 당선 유력이 나오려면 최소한 7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10만 표 정도가 개표돼야지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유력 후보가 나오고 그렇다면 밤 1시 정도에 됐어야 되는데 이미 9시에 뭐냐면 당선 유력이 나오고 그것은 뭐냐면 이 수개표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야당이 문재인 표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표는 일일이 까봐야죠. 네. 예. 이거는 전적으로 뭐 맡겨놓고 그냥 방송에 9시에 당선이 유력하다 이러니까 개표를 방관한 거죠, 그렇죠? 방관하고 예. 완전히 정의를 상실하고 예. 그렇게 보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 개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온 이 백서에서도 이제 독자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개표보다 무려 4배나 빨리 한 경기도 가평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많죠. 예, 그런 지역이 많죠. 뭐 3배는 전국적으로 50%가 넘고 예, 이제 정상적으로 한 데가 서울 중부가 1.1배 예, 그리고 송파 정도 이런 데는 좀 양호했고 양천인 경우 1.3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표에 참여했던 양천 쪽에 그 민주당 요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멘붕 상태에 빠져갖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에 투표함 6개가 남았을 때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책에 나온다시피 선생님 그 4배가 되는 데가 어디죠? 가평지구, 용인 수지, 하남시, 예산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지구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했어야죠. 여기 책임 추궁을 하라고. 예. 그리고 뭐 3배 되는데도 이 3.5배 되는데도 경주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 영통 예. 이런 지역은 책임 추궁을 받았어야 되죠. 예. 전혀 그런 의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만 수개표를 한다. 예. 다시 말하면 관리 규정 매뉴얼상 2, 3명의 직원이 하나하나 세례가면서 점검하게 된 수개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공직선거 178조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예. 말만 한다 했고 예. 실질은 전혀 안 이루어졌고 예.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회원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역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이제 좀 더 아쉬웠던 것이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하고 마지막 토론이 있었을 때가 그때가 아마 12월 15일인가 그랬었죠. 14일인가. 그날 저녁에 박근혜 후보가 김하영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저렇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느냐, 연약한 여성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강하게 만약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번에 선거에 개입된 것이 확실한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가 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선거 이후의 투쟁 양상이 우리가 다르지 않았는가. 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그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실로 바뀌질 경우에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취지로 강조를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반대로 문재인 후보한테 당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제가 정확하지 서로 못합니다.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자세가 문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70명 국회의원 갖고도 아주 빛나게 처절하게 투쟁했는데 이 127명의 이 국회의원 갖고 너무 무기력하죠. 네. 천막 당사 이거 갖고 안 되죠. 네. 예, 진짜 거리 투쟁도 하고 네. 이 중에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끌려가고 물대포 맞고 치료탄 맞고 이러면 선거는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주당은 네. 실은 그날 출구 조사를 했는데 네. YTN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예, 이긴다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4% 봤습니다. 정도 이게 예, 나왔는데 갑자기 KBS, MBC, SBS에서 합동으로 출구 조사하는 결과 박근혜 후보가 반대로 3% 정도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예,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만든 이 책자에 보면 뭐 우리가 2시간 전에 방송하기 2시간 전에 네, 네. 이미 이 개표 결과가 네. 방송이 먼저 됐고 네, 네. 예, 저 개표보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하루 전날 개표 결과가 저희 컴퓨터상에 입력이 됐고 그것이 그 소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고 준비되고 있었다. 예. 네. 그래서 참 민주당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특히 제일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여론조사를 믿고 예.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민주당에서 정권 인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면서 개표 과정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감시하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았다. 예. 심지어 민주당 개표 참관인들한테 예. 수개표라는 절차를 교육시키고 하나하나 챙기고 예. 전자개표가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예. 수개표하는 집계 사무원들한테 예. 하나하나 챙기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입증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투표 요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전날 전혀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날 문자만 받고 어느 투표구에 가고 투표 감시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전체 지구당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데는 그 교육이 있었던 지구당은 소수였다. 이건 확실합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투표구 무소속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2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 개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책자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 책자를 저 개표소 저쪽 구석에 별도로 보완했고 내줘서 아예 보이다시피 이겁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도 개표 참관인이나 개표 사무원들한테 교육도 안 시키고 배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이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너희들이 만든 규정대로 개표 사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수개표를 하라 했더니 그때서야 방송을 여러 번 하고 수개표를 그나마 강남 개표소에서는 저희들 지적이 때문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실히 개표 관리를 규정대로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는 어찌 본다면 큰 문제 없이 왜냐하면 이 진보 쪽 그리고 야당 쪽의 그 정권을 수임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 정권 교체를 그래도 낭만적으로 이뤄봤지만은 지금 보수 수구 이 분들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기 위해서 하나의 지난번 선거는 단순히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과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대결이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국가 권력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군대,
경찰력, 공무원 조직, 국정원을 비롯한 이 모든 것과의 싸움을 민주당은 낭만적으로 봤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자세라면 수권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선거 이후에 지금 투쟁하는 걸 보면 절대 정권 잡을 수 없다. 그게 더 우리는 더 큰 절망감을 느끼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실은 저희들은 작년 예. 11월 19일 날 예. 전산조직위원, 전자개표기관 개표 사무를 관리하게 되면 그거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와 공직선거법 278조에는 전산조직위원 개표하고 전산조직위원 투표 개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정에 의하면 전산조직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그 관련 규정도 안 만들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검증도 안 받은 불법 장비입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예. 적법 절차에서 검증 절차를 통과한 장비를 사용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전자개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규칙 일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들 목적으로서 이 전산조직을 그냥 기계장치라고 우기면서 실은 2002년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라고 방송 3사를 통해서 침이 마르도록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자 이 전자개표를 투표지 분류할 임을 바꿔가면서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고 저희들은 이 책자와 더불어 예. 작년 11월 19일 날 다시 말하면 선거 한 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한테 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278조에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 교섭단체가 예. 그걸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지 예. 주수단이 될 수는 없죠. 예. 예. 보조수단이 또 예. 법에는 못 쓰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걸 섬으로써 예. 말은 보조수단이고 예. 실질은 주수단을 했고 법에 따른 그렇죠. 수개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법을 어긴 부적법 절차의 개표 사무 관리이기도 하지만 네. 네. 실제로 전산조직에 의한 조작 그렇죠. 개표를 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부정선거 책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18일 날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 있기 하루 전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조작이나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전산망에서 실은 그 다음날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사에 보내서 방송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표 현장에서 개표한 결과와 전산망에서 방송사에 보내는 것은 완전히 따로 별도로 분리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네,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이 보니까 보훈처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네. 또 국정원이라든가 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두를 관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이 있지 않았는가. 아마 그 조직이 중심이 국정원이 아니었는가. 국정원이 단순히 뭐 댓글을 달고 이거에 그치는다면 그건 민간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있었다. 정확하게 네. 보셨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현행 법상 예. 전산조직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권한은 국가정보원장이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정자정보법에서도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중앙행정부처장은 예. 정산통신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 그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그게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부정선거 백서에 다 밝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보법이 있고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고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고요, 또 그 시행령이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시설 전산망에 관해서는 그 중앙행정부처장이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정보원장은 그에 대해서 완벽한 사이버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협조 관련 지침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제278조에는 전산조직위원 개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278조는 전산조직위원 투표 및 개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한 대법관은 반드시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 하에 전산조직에 의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절차를 마친 후에 국가공인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마쳤고 완벽하게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검증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자개표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그 과정이 없었고, 특히 국가정보원장의 협의와 동의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대 중대사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은 막강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제278조에 의한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보이다시피 김하영 직원이 댓글 사건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조작할 정도인 만큼 오히려 전산망 불법으로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데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국가정보원장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사이버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한마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장비가 아직까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증도 받치지 않으시니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서 국헌문란죄의 공범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는 단순한 댓글 직원에 통한 조직을 통한 부정선거 개입을 넘어서 총괄적 부정선거의 책임자로 국정원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건대는 지금 새누리당 쪽에 대통령 선거를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무성 이라든가 그다음 또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가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게끔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건 이명박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두 사건 외에 이번 선거 이 사건이 대단히 큰 범죄였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김무성 대표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국가 모든 기관들, 그 다음에 새누리의 모든 조직들이, 최고 조직들이 동원된 그 선거 배후에 그런 어떤 커다란 조직이 있었다. 그걸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로 대통령 선거 당일날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만에 박근혜 후보가 유력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이제 3시간 반을 넘어가자 확정기의 말이 나오고 예. 제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예. 21시 40분경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한테 예. 당선 축하 인사를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축하하는 시간이 9시 40분이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이 충성하려고 때 맞춰서 보고를 하고 보고받고 하고 서로 뭡니까? 당선 공신으로서 또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에 보호장치 내지는 뭐 보험 내지는 이런 등등의 의미로 축하 전화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카드가 그 대통령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무료급식 문제, 그걸 들고서 보수의 어떤 기치, 보수의 어떤 그 헤드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했던 걸 보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 아마 오세훈 시장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고, 다음에는 아마 정운찬 그 전 서울대 총장님, 그 국무총리를 했던 그분에도 많은 그 염두를 두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마지막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카드가 박근혜 카드였겠죠. 그러므로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라든가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앞서서 얘기하는 어떤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사례강이라든가 이 반대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거는 즉각 구속이죠. 그것도 아주 장기간 구속이고, 그렇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모두 총동원됐고, 거기에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또 뭐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야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획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김무성 당시 선거총괄본부장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실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확인되고 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에 의해서 약 선거 당일 오후 2시경인가 그때부터 비상이다. 준비된 버스를 가동하라. 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 내용들이 민주당 분들에 의해서 파기됐고, 그 파악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동원하다는 말씀이 내 버스 동원이라는 겁니다. 전산 조직을 준비된 대로 가동하라. 다시 말하면 준비된 전산 조작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송사에 2시간 전에 보내는 것도 있고 1분 전에 2분 전에 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곧 지금 확정된
내용을 입수할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30분 전에 방송사에 예. 보냈다. 예. 실제로 방송한 내용과 예. 개표 전에 준비된 내용 말고 실제로 개표된 거하고 차이가 30분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혀 현장 개표한 것 아닌 걸 준비하고 그것을 방송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선거죠. 예. 이거는 뭐 어떤 그 표 세고 수개표하고 안 하고 문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 우리가 저희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야당의 태도가 참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에 정권 잡기는 어렵겠죠. 야당이 민주당이 특히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 한명숙 시장이 나왔을 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하고 후보하고 둘이 대결했을 때 강남 송파 이쪽에서 모든 그 개표구에서 한명숙 이분이 이기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서 송파라든가 강남 이쪽은 서초 이쪽 지역은 완전히 뒤집혀갖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뭐냐면 야당의 개표 요원들이 현장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개표 요원들에 대한 그런 매뉴얼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수권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개표라든지 선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 법률을 위반하지 말았고 내용 정문을 보냈으며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부정선거에 관한 사례를 민주당 쪽에 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꾸준하게 민주당 측에 자세의 어떤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5월 8일 날 민주당이 주최한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국기문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이 하는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노선이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최근에 그 시청광장에서 함생 신부님께서 김한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바로 잡아달라.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함생 신부의 이런 말씀은 민주당론과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라든지 또 저희들은 이번에 9월 12일 날 이 출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했는데 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시청 광장에 민주당 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 지난주 초였나? 이미 내용 증명으로 이 책이 나와서 보내주면서 이 책에 대한 답변을 해라, 입장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엄격히 따지면 민주당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시민단체에서 그렇죠. 피나는 노력과 의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자기네들이 숙군할 수 있고 또 야당, 제1야당으로서 기회입니다. 가사 지금 문재인 후보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복하고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과가 나왔고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난 이상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태도를 일신해서 확실한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잘 새누리당 이중계 행동을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가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일단 이러한 부정선거 백서에서 부정선거 명백히 밝혀진 이상 내부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걸 봅니다. 민주당 사람들을 이래 만나서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 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게 개표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개표기에 문제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개표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구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도구를 누가 쓰느냐, 전자개표기가 누가 쓰느냐, 그것이 강도가 쓸 때하고 그럼 정직한 사람이 쓸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전자개표기는 정직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전자개표기가 정직하게 사용됐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죠. 그런데 누가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가 부엌 칼이 있다면 가정주부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강도가 사용됐을 때는 이거는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쓴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을 민주당 사람들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과가 14범이나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정직하게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한영수 공동대표님과 10년 가까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규정하면 국회의원이나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심지어 또 모든 국민이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가 어떻게 홍보했냐면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믿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김영환 위원장님이신데 그런 데서 부정선거 하겠느냐, 믿는 거죠. 그 믿는데 발동지 끼고 사기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전자개표기는 신속하고 빠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하트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고 빠르게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령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에게 10매가 계산되는 과정에서 문재인표 10매 중에 한 표만 무조건 박근혜 후보한테 가도록 이 소수의 명령을 해놓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10표 중에 한 표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실질적 증거가 송파에서 개표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한테 갔던 표 가운데서 100표 묶음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10표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똑한 서초구, 죄송합니다. 서초구에서. 그런데 그것도 똑똑한 민주당원이 그것을 발견한 거지, 다른 개표소에서는 어떤 일이 그냥 묵인했고 아니면 그것까지 간파해서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똑똑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고 지적했고 수정을 했죠. 그렇지만 다른 개표소에서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그걸 볼 때도 저는 그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 그 경우에 선관위 직원은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은 개표기가 오류를 범했다, 앞으로 보완하겠다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문제는 아니죠.
다시 그렇죠. 말하면 그 장비는 불량자비 쓰면 안 되는 장비예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가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달 조건이 예. 3% 이상이나 5% 이상 될 때는 못 쓰겠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화장을 하면 딱 중단하고 다시 수개표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고 그렇죠. 또 문제는 뭐냐면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부정선거, 하지만 전산 조직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관리 책임자 서기관 몇 사람, 사무관 한두 사람만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돌려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부정선거가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선관위 지원과 개표 사무원들은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알고 있고 뭘 질문하면 예. 그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예. 부정선거 하는데 선관위 직원이 다 알면 부정선거 할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산개표기는 그렇게 몇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전산개표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그 민주당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천막 당사에 나와 있고 또 뭐 촛불 집회에는 일부 참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또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선거를 현재는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속속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저희들이 발행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꼭 읽어보시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을 인정하고 제1야당으로서 진정 수권 야당으로서 임해야 된다면 황골탈퇴해서 국민 앞에 새로운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한길 대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온 국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답변과 입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하셨네요. 아까도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7명의 그 야당 국회의원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이 중에서 10여 명이라도 진짜 물대포 맞고 최루탄을 각오하고 이런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해당되는 그런 봉급을 받고 있는 귀족 국회의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한길 대표인 경우에는 저는 제가 김한길 대표라면 아마 단식투쟁도 하고 이 병원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로 임한다면 이 선거 문화에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에 큰 어떤 기초를 다지지 않는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오랫동안 대표를 할 수 있고 어떤 큰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로서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살라고 하면은 자기 몸을 던져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야당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려고 몸을 던지면 사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석태 교수님하고 저희 공동대표 김필은 대표께서 참 정답게 두 분이 국정원 사건과 총망라의 자체적 부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진짜 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세밀하게 이 부정선거를 아시려면 김필은 공동대표께서 소개한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이 책을 구입해서 반드시 좀 보시고 전 국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공감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시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다시 찾을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민주주의자들이 타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활, 창, 방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 아테네 민주주의 국가를 사수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 이 국가 권력을 두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책이 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소 금액이 비싸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주인의 도리로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고 전 국민이 공감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방송하는 도중에 갑자기 인터넷망이 끊기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복관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음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실은 저희들이 이 방송함에 있어서 상당히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석태입니다. 네. 여기 와서 방송을 직접 일에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구먼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70년대 60대 어떤 노골적이고도 물리적인 그런 방해가 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그런 방해가 존재하고 있구먼요. 예.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서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사실이지만 아마 지금부터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거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하는 것이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네. 예. 그러면 예. 오늘 하석대 교수님께서 특히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이번에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군, 사이버 사단이라든가 보훈처라든가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죠. 왜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았는가. 이 문제에 우리가 초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죠. 하나는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있었던 4대강 22조 5천억이나 투자했던 4대강이 지금 국토 파괴로 입증이 되고 있죠. 그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에서도 이걸 지적했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적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정권 교체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뀌어지는 그런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함 사건과 4대강 이것이 반대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관한 문제 또는 국기문란에 관한 문제, 이건 아마 광주항쟁 이후의 최대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표했던 공식적인 발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것만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는 뭐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이 다음 정권에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이 동원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고, 네. 댓글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 개입했다는 문제입니다. 예. 그 사건의 그 발단이 작년 2012년 12월 11일 날 오피스텔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 계기에서 김하영 이제 사건. 김하영 직원 사건입니다. 그 직원 사건이 발단이 되기 시작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 사건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진실이 밝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됐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에 우리 하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그 리서치 비용가요, 거기에서 여론조사가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가 보면, 인천은 정치적으로 좀 중립지대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선택했을 때 그 해당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어찌 본다면 진보와 보수의 중간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 경찰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했다면 박근혜를 찍었겠는가 이런 물었을 때,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 무려 13.7%가 문재인을 찍었다.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나눠볼 때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문재인 후보가 55.14%, 박근혜 후보는 44.43%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주인은 문재인이어야 되죠.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됐어요. 경찰청, 국정원, 또 보훈처, 또 국방부의 사이버 사람. 왜 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좀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면, 보수 세력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4대강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 반대의 진실이 나타나기를 막기 위해서 전쟁처럼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런 얘기를 했죠. 스탈린은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엄청나게 총동원된 그런 국가기관에 모두가 동원된 그런 사건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수대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총동원된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그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고, 예. 민주당은 형법상 내란죄 및 급문란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두고 단지 공직선거법 적용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급급하고, 불구속 기소된 것도 만족하고, 예.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이나 네.
그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컴퓨터 대통령을 한테 사과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정상적인 사고거나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야당이 아니죠.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그 사건이라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에 그분은 7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거리 투쟁했고 단식 투쟁했고 6월 항쟁을 또 굉장히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협조했고 그래서 정권교체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217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못하면 야성이 없으면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한편 예. 그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 국민은 답답하죠. 지금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보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분노가 더 큽니다. 예. 이 정도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7명이라면 127. 죄송합니다. 127명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뭐랄까 그 부드럽게 나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받고 있는 어떤 귀족 국회의원들입니다. 세상이 정권이 바뀌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행동하고 있죠. 지금 국민들은 멘붕 상태인데 지금 야당의 수권 자세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김 선생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 1월 17일 날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6,000표를 정상적으로 개표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서울 이제 양천인 경우에는 투표자가 30만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표기가 아마 12개 정도가 배치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대는 부재자 선거 개표기고 그렇게 된다면 유력 후보 당선 유력이 나오려면 최소한 7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10만 표 정도가 개표돼야지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유력 후보가 나오고 그렇다면 밤 1시 정도에 됐어야 되는데 이미 9시에 뭐냐면 당선 유력이 나오고 그것은 뭐냐면 이 수개표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야당이 문재인 표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표는 일일이 까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뭐 맡겨놓고 그냥 방송에 9시에 당선이 유력하다 이러니까 개표를 방관한 거죠, 그렇죠? 방관하고 예. 완전히 저희를 상실하고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 개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온 이 백서에서도 이제 독자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개표보다 무려 4배나 빨리 한 경기도 가평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많죠. 예, 그런 지역이 많죠. 뭐 3배는 전국적으로 50%가 넘고 예, 이제 정상적으로 한 데가 서울 중구가 1.1배 예, 그리고 송파 정도 이런 데는 좀 양호했고 양천인 경우 1.3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표에 참여했던 양천 쪽에 그 민주당 요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멘붕 상태에 빠져갖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에 투표함 6개가 남았을 때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책에 나온다시피 선생님 그 4배가 되는 데가 어디죠? 가평지구, 용인수지, 하남시, 예산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지구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했어야죠. 여기 책임 추궁을 당하고 예. 그리고 뭐 3배 되는데도 이 3.5배 되는데도 경주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 영통 예. 이런 지역은 책임 추궁을 받았어야 되죠. 예. 전혀 그런 의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만 수개표를 한다. 예. 다시 말하면 관리규정 매뉴얼상 2, 3명의 직원이 하나하나 세례가면서 점검하게 된 수개표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그것이
공직선거 178조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매뉴를 만든 겁니다. 예. 말만 한다 했고 예. 실질은 전혀 안 이루어졌고 예.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저희 회원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역시 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 저는 이제 좀 더 아쉬웠던 것이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하고 이 마지막 토론이 있었을 때가 그때가 아마 12월 15일인가 그랬었죠. 14일인가. 그날 저녁에 박근혜 후보가 김하영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저렇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느냐, 연약한 여성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강하게 만약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번에 선거에 개입된 것이 확실한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가 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선거 이후의 투쟁 양상이 우리가 다르지 않았는가. 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기로는 네. 문재인 후보가 그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 하는 취지로 강조를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반대로 네. 문재인 후보한테 네. 당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뭐 제가 정확하지 서로 못합니다. 예. 주고받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자세가 문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70명 국회의원 갖고도 아주 빛나게 처절하게 투쟁했는데 이 127명의 이 국회의원 갖고 너무 무기력하죠. 네. 천막 당사 이거 갖고 안 되죠. 네. 예, 진짜 거리 투쟁도 하고 네. 이 중에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끌려가고 물대포 맞고 치료탄 맞고 이러면 선거는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주당은 네. 실은 그날 출구 조사를 했는데 네. YTN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예, 이긴다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4% 봤습니다. 정도 이게 예, 나왔는데 갑자기 KBS, MBC, SBS에서 합동으로 출구 조사하는 결과 박근혜 후보가 반대로 3% 정도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예,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만든 이 책자에 보면 뭐 우리가 2시간 전에 방송하기 2시간 전에 네. 이미 이 개표 결과가 네. 방송이 먼저 됐고 네. 저 개표보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전날 개표 결과가 저희 컴퓨터상에 입력이 됐고 그것이 그 소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고 준비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참 민주당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예,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여론조사를 믿고 예.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민주당에서 정권 인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면서 개표 과정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감시하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았다. 예. 심지어 민주당 개표 참관인들한테 예. 수개표라는 절차를 교육시키고 하나하나 챙기고 예. 전자개표가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예. 수개표하는 집계 사무원들한테 예. 하나하나 챙기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입증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투표 요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전날 전혀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날 문자만 받고 어느 투표구에 가고 투표 감시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전체 지구당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데는 그 교육이 있었던 지구당은 소수였다. 이건 확실합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투표구 무소속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2월 12일 날 대통령 선거 개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책자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 책자를 개표소 저쪽 구석에 별도로 보관했고 내줘서
아예 보이다시피 이겁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도 개표 창관인이나 개표 사무원들한테 교육도 안 시키고 배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이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너희들이 만든 규정대로 예. 개표 사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수개표를 하라 했더니 그때서야 방송을 여러 번 하고 수개표를 그나마 강남 개표소에서는 저희들 지적이 때문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실히 개표 관리를 규정대로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예. 2항에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 네. 그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는 어찌 본다면 큰 문제 없이 왜냐면 이 진보 쪽 그리고 야당 쪽의 그 정권을 수임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 정권 교체를 그래도 낭만적으로 이뤄봤지만은 지금 보수 수구 이 분들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기 위해서 하나의 지난번 선거는 단순히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과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대결이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국가 권력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군대, 경찰력, 공무원 조직, 국정원을 비롯한 이 모든 것과의 싸움을 민주당은 낭만적으로 봤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자세라면 수권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선거 이후에 지금 투쟁하는 걸 보면 절대 정권 잡을 수 없다. 그게 더 우리는 더 큰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실은 저희들은 작년 11월 19일 날 전산 조직기관, 전자개표기관 개표 사무를 관리하게 되면 그거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와 공직선거법 278조에는 전산조직기관 개표하고 전산조직기관 투표 개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정에 의하면 전산조직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그 관련 규정도 안 만들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검증도 안 받은 불법 장비입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서 검증 절차를 통과한 장비를 사용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전자개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규칙 일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들 목적으로서 이 전산조직을 그냥 기계장치라고 우기면서 실은 2002년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라고 방송 3사를 통해서 침이 마르도록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자 이 전자개표를 투표지 분류할 임을 바꿔가면서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고 저희들은 이 책자와 더불어 작년 11월 19일 날 다시 말하면 선거 한 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한테 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278조에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 교섭단체가 그걸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지 네. 주수단이 될 수는 없죠. 보조수단이 또 법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섬으로써 말은 보조수단이고 실질로는 주수단을 했고 법에 따른 수개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을 어긴 부적법 절차의 개표 사무 관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산조직에 의한 조작 그렇죠. 개표를 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부정선거 책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18일 날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 있기 하루 전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조작이나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전산망에서 실은 그 다음날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사에 보내서 방송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표 현장에서 개표한 결과와 전산망에서 방송사에 보내는 것은 완전히 따로 별도로 분리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네,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이 보니까 보훈처라든가 네. 국방부라든가 네. 또 국정원이라든가 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두를 관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이 있지 않았는가. 아마 그 조직이 중심이 국정원이 아니었는가. 국정원이 단순히 뭐 댓글을 달고 이거에 그치는다면 그건 민간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있었다.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현행 법상 예, 전산 조직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권한은 국가정보원장이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정자정보법에서도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중앙행정부처장은 예, 정산통신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 그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그게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부정선거 백서에 다 밝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보법이 있고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고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고요, 또 그 시행령이 있으며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시설 전산망에 관해서는 그 중앙행정부처장이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돼 있고, 또 국가정보원장은 그에 대해서 완벽한 사이버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협조 관련 지침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제278조에는 전산조직위원 개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278조는 전산조직위원 투표 및 개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한 대법관은 반드시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 하에 전산조직에 의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절차를 마친 후에 국가공인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마쳤고 완벽하게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검증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자개표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그 과정이 없었고, 특히 국가정보원장의 협의와 동의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대 중대사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은 막강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제278조에 의한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보이다시피 김하영 직원이 댓글 사건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조작할 정도인 만큼 오히려 전산망 불법으로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데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국가정보원장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사이버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한마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장비가 아직까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증도 받치지 않으시니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서 국헌문란죄의 공범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는 단순한 댓글 직원에 통한 조직을 통한 부정선거 개입을 넘어서 총괄적 부정선거의 책임자로 국정원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건대는 지금 새누리당 쪽에 대통령 선거를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무성이라든가 그다음 또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가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게끔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두 사건 외에 이번 선거 이 사건이 대단히 큰 범죄였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김무성 대표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국가 모든 기관들 그 다음에 새누리의 모든 조직들이 최고 조직들이 동원된 그 선거 배후에 그런 어떤 커다란 조직이 있었다. 그걸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로 대통령 선거 당일날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만에 박근혜 후보가 유력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이제 3시간 반을 넘어가자 확정기의 말이 나오고 예. 제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예. 21시 40분경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한테 예. 당선 축하 인사를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축하하는 시간이 9시 40분이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이 충성하려고 때 맞춰서 보고를 하고 보고받고 하고 서로 뭡니까? 당선 공신으로서 또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에 보호장치 내지는 뭐 보험 내지는 이런 등등의 의미로 축하 전화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카드가 그 대통령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무료급식 문제 그걸 들고서 보수의 어떤 기치, 보수의 어떤 그 헤드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했던 걸 보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 아마 오세훈 시장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고 다음에는 아마 정운찬 그 전 서울대 총장님 그 국무총리를 했던 그분에도 많은 그 염두를 두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마지막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카드가 박근혜 카드였겠죠. 그러므로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라든가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앞서서 얘기하는 어떤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사례강이라든가 이 반대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거는 즉각 구속이죠. 그것도 아주 장기간 구속이고 그렇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모두 총동원됐고 거기에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또 뭐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야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획이 이루어졌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김무성 당시 선거총괄본부장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실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확인되고 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에 의해서 약 선거 당일 오후 2시경인가 그때부터 비상이다. 예. 준비된 버스를 예. 가동하라. 예. 하는 메시지가 나갑니다. 예. 이 내용들이 민주당원들에 의해서 발의됐고 예. 그 파악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버스를 동원하자는 말씀이 내 버스 동원이라는 겁니다. 전산 조직을 예. 준비된 대로 가동하라. 다시 말하면 준비된 전산 조작을 하라 하는 네? 네.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송사에 2시간 전에 보내는 것도 있고 1분 전에 2분 전에 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곧 지금 확정된 내용을 입수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분 전에 방송사에 예. 보냈다. 예. 실제로 방송한 내용과 예. 개표 전에 준비된 내용 말고 실제로 개표된 거하고 차이가 30분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혀 현장 개표한 것 아닌 걸 준비하고 그것을 방송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선거죠. 예. 이거는 뭐 어떤 그 표 세고 수개표하고 안 하고 문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 우리가 저희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야당의 태도가 참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에 정권 잡기는 어렵겠죠. 야당이 민주당이 특히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 한명숙 시장이 나왔을 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하고 후보하고 둘이 대결했을 때 강남 송파 이쪽에서 모든 그 개표구에서 한명숙 이분이 이기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서 송파라든가 강남 이쪽은 서초 이쪽 지역은 완전히 뒤집혀갖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일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뭐냐면 야당의 개표 요원들이 현장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개표 요원들에 대한 그런 매뉴얼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수권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개표라든지 선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 법률을 위반하지 말았고 예. 내용 정문을 보냈으며 예.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부정선거에 관한 사례를 예. 민주당 쪽에 가서 예. 바로 잡아야 된다. 예.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꾸준하게 민주당 측에 자세의 예. 어떤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예. 특히 5월 8일 날 예. 민주당이 주최한 그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국기문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이 예. 하는 말씀이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노선이 일관되게 지금 이제 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최근에 그 시청 광장에서 예. 함생 신부님께서 예. 김한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예.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예. 바로 잡아달라. 예.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함생 신부의 이러한 말씀은 민주당론과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예. 이런 태도라든지 또 저희들은 이번에 9월 12일 날 이 출판 기자회견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했는데 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시청 광장에 민주당 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이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초 지난주 초였나? 이미 내용 증명으로 예. 이 책이 나와 보내주면서 이 책에 대한 답변을 해라, 입장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예. 이 책은 엄격히 따지면 민주당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시민단체에서 네, 그렇죠. 피난하는 노력과 의해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민주당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자기네들이 수군할 수 있고 예. 또 야당, 제일야당으로서 기회입니다. 예. 가사, 지금 문재인 후보가 선거 끝나자마자 승복하고, 예.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과가 나왔고,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난 이상,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렇죠. 태도를 일신해서, 확실한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미지근하게, 예? 예. 잘 새누리당 이중계 행동을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일단 이러한 부정선거 백서에서 부정선거 명백히 밝혀진 이상 내부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민주당 사람들을 이래 만나서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 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게 개표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개표기에 문제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개표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구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도구를 누가 쓰느냐, 전자개표기가 누가 쓰느냐, 그것이 강도가 쓸 때하고 그럼 정직한 사람이 쓸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전자개표기는 정직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전자개표기가 정직하게 사용됐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죠. 그런데 누가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가 부엌 칼이 있다면 가정주부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강도가 사용됐을 때는 이거는 살인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쓴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민주당 사람들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과가 14범이나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정직하게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한영수 공동대표님과 10년 가까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규정하면 국회의원이나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심지어 또 모든 국민이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가 어떻게 홍보했냐면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믿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김영환 위원장님이신데 그런 데서 부정선거 하겠느냐 믿는 거죠. 그 믿는데 발동지 끼고 사기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전자개표기는 신속하고 빠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학습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빠르게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령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에게 10매가 계산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표 10매 중에 한 표만 무조건 박근혜 후보한테 가도록 이 소수의 명령을 해놓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10표 중에 한 표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실질적 증거가 네. 송파에서 네. 개표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한테 갔던 표 가운데서 100표 묶음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네. 10표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똑똑한 서초구 죄송합니다. 서초구에서 그런데 그것도 똑똑한 민주당원이 그것을 발견한 거지 다른 개표소에서는 어떤 일이 그냥 묵인했고 아니면 그것까지 간파해서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똑똑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고 지적했고 수정을 했죠. 네. 그렇지만 다른 개표소에서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네. 그걸 볼 때도 저는 그 전대 개표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 그 경우에 선관위 직원은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은 예. 개표기가 예. 오류를 범했다. 예. 앞으로 예. 보완하겠다. 하나로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문제는 아니죠. 다시 그렇죠. 말하면 그 장비는 불량률이 쓰면 안 되는 장비예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가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달 조건이 예. 3% 이상이나 5% 이상 될 때는 못 쓰겠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화장하면 딱 중단하고 다시 수개표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지 않겠다는 점도 문제이고 그렇죠. 또 문제는 뭐냐면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부정선거, 자기만 전산 조직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관리 책임자 서기관 몇 사람, 사무관 한두 사람만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돌려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부정선거가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선관위 직원과 개표 사무원들은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알고 있고 뭘 질문하면 예. 큰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예. 부정선거 하는데 선관위 직원이 다 알면 부정선거 할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산개표기는 그렇게 몇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전산개표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그 민주당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천막 당사에 나와 있고 또 뭐 촛불 집회에는 일부 참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또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김선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선거를 현재는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속속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저희들이 발행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꼭 읽어보시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을 인정하고 제1야당으로서 진정 수권 야당으로서 임해야 된다면 황골탈퇴해서 국민 앞에 새로운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한길 대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온 국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답변과 입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하셨네요. 아까도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7명의 그 야당 국회의원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이 중에서 10여 명이라도
진짜 물대포 맞고 최루탄을 각오하고 이런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해당되는 그런 봉급을 받고 있는 귀족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한길 대표인 경우에는 저는 제가 김한길 대표라면 아마 단식 투쟁도 하고 이 병원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로 임한다면 이 선거 문화에,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에 큰 어떤 기초를 다지지 않는가.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오랫동안 대표를 할 수 있고 어떤 큰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로서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살라고 하면은 자기 몸을 던져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야당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려고 몸을 던지면 사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